내용은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이 이제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목 서버를 만드는 것을 이제 봤고요. 목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이제 봤던 영상이 이런 영상이었는데 마이크로 락스라고 하는 이런 목 서버를 우리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디펜던시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그 모델링을 통해서 example까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example을 또 챗GPT를 통해서 자동 생성하도록 해서 example이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입력되어야 되는 값 뭔가 이벤트와 그 값에 의해서 뭔가 실행되는 결과에 대한 값을 예를 들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50개의 주문이 있으면 거기에 10개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40개가 남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example을 통해서 실제 목 서버가 그러한 그 결과를 이렇게 대치해서 가짜로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의 그 실체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이러한 서비스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목 서버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부의 서비스에서 내가 어떤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인벤토리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 업데이트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내가 실제 인벤토리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그 단위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위 테스트.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업데이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팔러시를 보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인벤토리를 주문 양의 만큼 감소시켜서 인벤토리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when이죠. when, given, when, the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example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벤토리가 프로덕트 1번 제품에 대해서 10개의 재고량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문이 들어올 때 5개가 들어왔으면 5개가 남는 거죠. 인벤토리 업데이트는. 네, 뭐 그런 식의 example을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시켜놨고요. 그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자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코드를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템플릿은 그 토핑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 토핑 기능을 여기 마켓플레이스에 가보면은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해당 토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토핑의 이름은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토핑을 추가 개발을 했고요.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JUnit 테스트 for event driven microservice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인벤토리 부분에 소스에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여기에 업데이트 인벤토리 이 업데이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 팔러시 명으로 된 이 테스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의 구현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앞서 이제 봤던 먼저 기본에서 엔터티에 10개의 재고량이 있고 상품 아이디가 1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한 재고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when 주문이 들어왔다. 그죠? 주문이 들어와서 그 상품 아이디 1에 대해서 상품 아이디 P1에 대해서 5개의 주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여기서 이벤트를 이제 퍼블리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메시지 컬렉터에서 그 결과적으로 인벤토리 업데이티드에서 결과가 이렇게 1, 5 이렇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5개의 그러니까 1번 제품에 대해서 5개의 재고량이 남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위 테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프카
이벤트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 이벤트를 이제 퍼블리시 시킨 것이고 그 결과를 이렇게 메시지 컬렉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 카프카 서버 없이 얘는 로컬하게 테스트가 벌어질 겁니다. 로컬하게 테스트가 벌어져서 내부적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을 통한 이 내부 로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 이 로직이 동작을 하면 여기에 팔러시 핸들러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가 여기에 수신이 원래는 되고 실제 실행될 때는 수신이 된 이벤트를 업데이트 인벤토리를 받아다가 이 도메인 로직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인벤토리 내에 이 업데이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것이 동작을 할 것이고, 자, 이 결과가 잘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로직이 실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저장을 하고 인벤토리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벤트의 재고 처리 결과를 잘 이벤트를 퍼블리시 했다라고 하면 이 테스트는 통과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통과할 것이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미리 짜놓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그젬플을 꼭 만드는 게 좋다,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 이그젬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비즈니스 유저가 이걸 디파인을 할 겁니다. 비즈니스 유저.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가 이런 규칙을 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10, 20, 30 들어왔을 때 여기에 5, 10, 15가 감소되면 5, 10, 15가 남아야 된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비즈니스 유저 입장에서 모델링 단계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구현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가 결국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내 비즈니스 로직을 정확하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이그젬플들에 의해서 생성된 앞서 봤던 이 테스트는 통과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를 시켜서, 배포를 이미 시켜놨으니까 한번 기팟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인벤토리라고 하는 쪽에 앞서 봤던 그 테스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테스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앞서 봤던 given, when, then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히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maven 테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로직을 검증하게 되겠죠. 네. 검증하게 될 겁니다. 테스트를 돌리면 당연히 실패하는 결과가 나오죠. 로직을 작성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러한 테스트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했고, 이 테스트 코드 자체는 한번 나중에 들여다보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오류가 첫 번째 났죠. illegal start of time. 뭐 코드가 좀 잘못 생성된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이제 수정을 좀 하고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 템플릿 자체에서 생성한 코드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통과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이 코드가 컴필레이션이 문제없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겠죠. 그리고 테스트 자체도 우리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가 문제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작업으로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그 오류가 나는 걸 자동으로 수정하는 기능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널 포인터 이렇게 놨는데요. 91번 라인에 테스트 자체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널 포인터 보시면은 91번 여기 91번이죠. 자, received 여기서 받은 게 없다 이 이야기죠. 자, 이 오류는 왜 났을까요? 이 received라고 하는 게 given when then에서 then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널 포인터가 여기 났는데 이거는 사실은 assert 널이 안 나야 되죠. 원래는 이 널이 나서는 안 됩니다. received가 네, received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테스트 짤 때 이 부분은 좀 추가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애초에 이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리드 밸류를 못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류는 이 오류가 맞겠죠. 어찌됐든 이걸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 인벤토리라고 하는 로직 쪽에 보면 업데이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자, 이 업데이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 팔러시가 동작을 했다면 이 팔러시가 인벤토리 업데이트들을 퍼블리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한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로직이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샘플 코드로 이렇게 추천만 된 부분만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직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find by id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할 작업은 결국은 이런 거죠. 자, set store 로직은 get store 에 여기 order place드에 get qty 네, 이 로직이죠. 그러니까 주문받은 양만큼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 행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건을 찾아서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이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건 인벤토리죠. 인벤토리 한 건을 찾기 위해서 id에서 뭘 갔냐면은 order placed에 보면 order placed가 넘어왔을 때 상품 id 해당 상품 id와 내가 매치되는 인벤토리의 id를 찾아가지고 order id 여기 찾아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의 재고량을 감소시켜 가지고 저장을 시킨 다음에 해당 결과를 이벤트로 퍼블리시한다. 이렇게 로직이 작성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여기 오류가 났죠. find by id 했을 때 여기서 그 프라이머리 키로 인벤토리 쪽이 프라이머리 키는 롱형이고 여기에 지금 받은 것은 문자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롱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엔티 커럽션 작업이 동반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로직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작업을 개발자가 결국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이 구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모델링에서 입력된 example 값을 개발자가 준수하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이 토핑을 추가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토핑에 의해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오류가 났네요. 자, 또 오류가 났어요. 자, 여기서 메시지 익셉션 73번 라인에 테스트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디테일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낫네요. 여기 보면은 에러 부분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거를 그냥 숫자로 못 바꾸고 지금 이그젬플 내용을 보면은 입력받는 걸 그대로 그냥 이 문자열을 그대로 숫자로 못 바꾸고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해서 바꿔야 되네요.
그죠? 이 P1이 여기 상품 아이디 여기 여기 그 인벤토리 쪽에서는 앞에 P1, P라고 하는 프리픽스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실제 인벤토리 내용은 그 자기 값 그 인벤토리에 담을 때는 그냥 프리픽스를 떼고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떼줘야 됩니다. 그죠? 그 로직을 작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려면 여기다가 서브스트링 해가지고 1 이렇게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캐릭터 하나를 제외시키는 게 되죠. 그냥 단순히 지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견고한 코드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자 이렇게 해서 개발자는 결국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테스트가 이제 통과를 했고요. 자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것은 이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토핑 템플릿이 아니고 토핑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테스트 유닛 테스트 토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뤄봤습니다.